대만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일단 대만 언론 등에 따르면요. 이 30대 한국인 여성이 이 대만 현지 시간 지난 24일 오후 1시 반쯤에 이 대만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요. 6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랑 같이 3박 4일 자유여행차 대만 여행을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 이 숨진 여성을 남자친구가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여자친구가 숨을 안 쉰다면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호텔 직원에게 구급차를 요청을 했지만요. 구조대원이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 여성의 시신은 화장한 뒤에 가족에게 인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호텔에서 여자친구를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이 남자친구. 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넘어진 줄 알았다. 자, 이 남자친구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얘기했을 때 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좀 해요. 예. 일단은 여자친구하고 전날 술을 먹고 같이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날 깨고 나니까 그때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어허. 그래서 자신은 그냥 넘어져서 다친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또 경찰 입장에서는 방 안에 어떤 몸싸움 흔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 특이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 타이페이의 한국 대표부에게 통보를 한 다음에 예. 나중에 이제 이 여성에 대한 법의학 검사 같은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부검을 했다는 건데 정말 부검을 해봤더니 저 남자친구의 말대로 그냥 넘어져서 다친 정도의 흔적만 있었습니까? 일단 부검은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부검을 하고 또 한 번은 재검을 했는데 부검 단계에서는 여성의 머리와 팔다리에서 타박상 흔적을 발견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검을 하니까 머리 쪽이 이렇게 함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왼쪽 뇌수가 함몰되어 있었고 두개골 내에서 뭔가 이렇게 출혈이 있었다. 또한 오른손에 타박상이 관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인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둔기에 맞았거나 짧은 거리에서 벽에 부딪혀 숨졌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술을 먹고 넘어지더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넘어지는 순간 자기 얼굴이나 머리를 감싸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전혀 없었다는 부검 소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어떻게 벽에 머리가 부딪히는 정도가 되었는 어떤 부검과 재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신고를 했는 남자친구의 진술과는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저 정도 부검 결과가 나왔으면 1순위 용의선상에 올라야 될 사람은 당연히 그 함께 있던 남자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그 경찰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타살 혐의점이 나오고 사건이 의심스러우니까 저 남성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을 재수를 했더니 예. 사실상은 남녀가 몸싸움한 흔적을 발견을 못했어요. 하지만 바닥에 혈흔 2점을 발견했습니다. 아하. 채취를 했는데 그 혈흔은 여성 것인지 남자 것인지 이제 그 감정을 해봐 나올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 여성이 사망 당시에 신고된 전날부터 신고 때까지 다른 사람이 호텔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남자친구만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게 타살 혐의점은 있고 그러니까 이 남성을 가장 유력하게 살인 용의자로 봐서 체포한 건데 조사를 좀 더 해보면 사건 경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대만 수사당국이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꼽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사건 다음 날 남자친구의 수상한 행동이 있었어요. 네, 이 대만 당국이 주목한 부분이요. 이 남자친구가 사건 다음 날 바로 이 여자친구의 짐 가방만 한국으로 돌려보냈다는 점입니다. 이게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이 대만 현지 언론은 여성의 짐을 한국으로 보낸 것이 유력 살해 용의자가 된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남자친구는 귀국 비행편을 이미 마련한 상황인데 여자친구의 유해까지 추후 고국으로 인도해야 하면은 나중에 이 수화물을 자신의 것과 여자친구 것 다 이렇게 챙기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자친구 짐부터 한국으로 붙인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수화물이 오버차지가 될까 봐 미리 보내서 같이 여행을 갔던 여자친구가 사망을 했는데 더군다나 자기가 용의선상에 올라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게 생겼는데 수화물 걱정을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냉정한 사람인데 사실상 그 사망자의 그 수화물을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보냈는데 28일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요청하니까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그 남성의 친형한테 보냈어요. 여성의 가족한테 보낸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친형이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검찰, 즉
대만을 갖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실상 그 안에서 뭘 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경찰이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특별한 증거가 나올 만한 건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 아까 채취한 그 헤로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 소지품, 즉 가방에서 또 혹시 흔적이 나올지 모르니까 법의학 수사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그 소지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과연 이 사항이 남성이 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있는지를 또 확실하게 조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현재까지 뭐 현지에서 전해오는 뭐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자, 본인은 술에 취해 잠들었고 그냥 넘어져서 죽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만 검찰 역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다만 대만에 있는 법원에서 외국인이라는 점을 또 고려했어요. 그리고 뭐 증거 같은 것들이 이미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고 보석금 한 10만 달러, 10만 대만 달러, 우리나라 한 440만 원 정도인데 보석금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는데 다만 출국 금지시키고요. 거주지 같은 걸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아직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요. 이 나중에 이 변호사 대동하고 법정에 이제 경찰서에 나왔었는데 이 기자들이 어떻게 인정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자친구 죽였냐고 얘기했을 때는 뭐 선글라스 끼고 나왔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승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만약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현지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아무 얘기 노코멘트 했다는 거잖아요. 자, 대만은 뭐 아시겠지만 미수교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국 금지를 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대만에 뭐 그 경찰 뭐 코리안 데스크도 없고 진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 자, 그러면은 저 같으면 말이죠. 저의 유일한 해방구는 언론일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아니고요.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할 텐데 묵묵부답? 전 이것부터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억울하다면 저는 억울한 이야기를 분명히 언론에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만 당국에서 마지막에 우리 김 팀장님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사실은 마지막에 있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그 사이에 사람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최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대만하고 범죄인 인도조약도 맺어지지 않았고 범죄인 인도조약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만에 도망갔을 때 대만으로부터 범죄인 인도를 하는 거고 이건 대만 안에서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만의 형사사법 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대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이 난다면 유무죄 판단을 결정하고 유죄 판단이 난다면 그 유죄 판단의 형을 다 살고 우리나라로 추방을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추방되었을 때 다시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 사람의 재판을 할 수 있고 다만 대만에서 받은 형기를 빼고 우리나라 형기만 살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사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억울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고 진짜 나쁜 일을 했으면 거기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